그럼 저희 불포탄소 웹이나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이다스 IT의 이동호 프로입니다. 저희가 웹이나 시작 전에 사전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최근 타사 불법단속 사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앞으로 발표하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이다스 캐드 체험판 사용 기간에 대해서 좀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 마이다스 캐드 체험판은 2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체험판은 저희 마이다스 캐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우측에 보시면은 체험판 신청하기라고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쪽 접속하셔가지고 체험판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체험판 인증키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비나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캐드 불법 단속 사례 및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 단속의 갖가지 유형별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캐드를 사용하시다가 캐드 라이선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앞에 보시는 내용을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캐드 내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 보고서가 나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상태가 나오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A사에 현재 불법 크랙을 사용 중이다 라고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캐드 불법 사용이 늘어나면서 A사에서 불법 사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에게 발생한다면 이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일 혹은 우편으로도 A사의 법무법원 대리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요, 저희 고객님 중 실제 불법 단속 공문을 받은 사례 이미지인데요. 저희 고객님이 되기 전에 A사 캐드를 크랙으로 사용하시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감사 진행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어요. 다행히도 실제 감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 측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대응까지 한 사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날 고객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이다스 캐드에서는 불법 단속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불법 단속 전문가인 제가 불법 단속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불법 단속 사용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현재 불법 사용에 대한 현황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크랙 사용에 대해 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크랙 사용에 대한 답변조차도 불법 사용을 아무렇지 않게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오토데스크 크랙 버전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크랙을 받고 인증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크랙을 사용하면서 걸리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 포털 사이트에서도 버젓이 크랙 사용에 대한 방법이나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용도별 침해 비율과 불법 유형별 비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캐드에 대한 불법 사용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드의 불법 사용에 대해서 아직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접수된 167건의 불법 소프트웨어 신고 중에서 53%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캐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으로 들어온 질문들, 대표적인 질문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개인적인 용도로 크랙을 사용해도 불법 단속에 걸릴까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예전에 크랙을 사용하다가 정품으로 바꿨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세 번째로는 주변에서 크랙을 많이 쓰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직원이 크랙을 사용 중인데
대표자도 처벌을 받을까요? 네, 모든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제 단순히 걸릴까라는 생각에 불법을 사용해도 요즘에는 다 잡아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궁금증들을 저희 마이다스캐드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볼게요. 이제 불법 단속의 유형과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법 단속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LSA 단속과 SLR 감사가 있습니다. LSA와 SLR이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LSA의 A는 SLR의 R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마지막 단어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신데요. LSA 단속은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앤 서비스 어그리먼트 약어로 어그리먼트, 즉 라이선스 및 서비스의 계약서에 동의된 사람들에게만 진행하는 단속으로 비정품 사용 의심자에게 진행하는 단속입니다. 특징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불특정 다수의 비정품 사용 의심자가 있을 경우에 보내게 되는 단속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업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정품 사용 수량만큼 반드시 정품을 추가 구매를 유도하고요.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 및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SLR 감사가 있는데 이 SLR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SLR 감사는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의 약어로 라이선스를 리뷰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정품 보유 고객 중에서 비정품 추가 사용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입니다. 특징 보시면은 LSA의 제9조 7항에 의거해서 감사 요청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문 수신일로부터 감사 완료일까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이 불가능해요. 실제 포맷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 중이시던 정품 라이센스가 취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보유 정품 수량에서 초과 수량 적발 시 반드시 해당 수량만큼의 정품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무법인 감사 비용 약 3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유형별로 먼저 LSA 단속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LSA 단속은 단순 영업 목적으로 보내는 공문들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대리점에서 CAD 사용이 예상되는 업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에 제보하게 되고 이를 확인 후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마치 법적인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업장 내에 PC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USB를 꼽아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법적인 단속 권한이 없으며 영장이 없을 경우 무단 방문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위 사진과 같이 오토캐드 측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다. 우리는 프로그램 저작권자로서 너희 회사의 사용 현황 파악을 요청한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겁을 주게 되죠. 불법을 사용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런데 갑자기 공문 내용이 영업 내용으로 바뀝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정품 구매를 해라. 그리고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되고 우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한다. 마지막 장에는 심지어 해당 회사의 사용 현황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 공문, 내용 증명은 단속과는 다른 것인데요. 이런 내용 증명은 명백한 증거 없이 의심의 여지만 가지고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응답하셔도 무방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 증명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로 분류한 사람들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품으로 교체해서 미리 대응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SLR 감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LR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내용이 좀 많은데요. SLR 공문은 앞전에 말씀드린 LSA 단속 공문과 다르게 몇 가지 요청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쪽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공문인데요. 감사 대상은 크게 4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째, 체험판 설치 및 삭제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험판 사용 기간이 끝나면은 크랙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사용 중인 CAD 제품이 체험판 기간이 지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구매한 정품보다 상위 버전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영구 버전 사용하시다가 영구 버전 제품의 성능이 떨어져서 최신 버전 크랙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검사 검문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기존 구매한 정품 라이센스를 수량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정품 라이센스 구매 수량보다 직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 캐드 추가 구매를 안 한 경우, 또는 추가 IP 접속 정보를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SL의 감사 공문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한 경우가 되겠죠. 네 가지 모두 정품을 사용 중이시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으로 사용 중이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과정은 체험판, 정품 모두 해당되며 프로그램을 설치한 순간부터 감사 대상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CAD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 제대로 읽지 않고 넘어가는 계약 약관서인데요. 이 부분에서 SLR, 프로그램의 계약에 따라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에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A사 CAD를 사용 중이시라면 모두 해당 라이센스 계약 약관서를 통해서 SLR 프로그램에 동의를 하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웹이나 맨 첫 번째 장에서 보셨던 공문인데요. 바로 SLR 감사입니다. SLR 감사 대상에게는 다음과 같이 법무법인에서 본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본문에 SLR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내가 받은 공문이 LS의 단속인지 SLR 감사인지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공문을 받으셨으면 이때는 PC를 숨기거나 포맷을 하면 안 되고 무대응 시에는 기존에 사용 중이시던 정품 라이센스가 소멸되니 필히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위 사진과 같은 오토데스크 라이센스 사용 현황 및 설치 현황에 대해 직접 작성해서 회신해야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설치 현황을 바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대응한다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감사 공문 받는다면 꼭 저희 마이다스 캐드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SLR 프로그램을 통한 단속 사례를 하나 좀 공유 드릴게요. 앞에 보신 내용은 메일로 전달받은 단속 내용인데요. 메일 내용을 본다면은 예전에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우편 혹은 팩스로 단속했는데 최근에는 이메일 공문 통해서 오토데스크 본사에서 직접 단속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오토데스크 본사, 오토데스크 라이센스 컴플리언스 부서 담당자가 이메일 공문을 직접 발송해서 첨부 파일을 실행해 라이센스 현황을 회신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현 컴퓨터에 A사 라이센스 설치 현황을 모두 열람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전에 설치된 A사 크랙 현황도 모두 체크가 가능하고 내가 무심코 설치한 크랙 사용 현황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는 경고도 적혀 있는데요. 이 또한 SLR 감사와 같은 경우인데요. 앞에서의 LSA 단속과 같은 경우에는 정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무대응을 해도 되지만 SLR 감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겁을 먹고 SLR 감사를 회신하지 않고 무대응할 시에는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사업장에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 및 검사, 소프트웨어 단속반이 사무실에 방문하게 됩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방문하기 때문에 이는 거부할 수가 없다 보시면 되겠어요. 사업장 내 컴퓨터 및 노트북을 체크하고 정품 라이선스 인증서와 설치된 소프트웨어 현황을 검사하게 됩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속 권한이 없는 단순 A사 캐드 유통사 영업사원 방문은 거부가 가능하나 단속 권한이 있는 소프트웨어 단속반은 방문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졌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고요. 이때 만약 비정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정품 구입 비용까지 더해서 감사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손해배상 내용을 보면요. 소송 비용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수량과 정품의 몇 %의 가액을 더해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품을 샀을 때보다 더 큰 금액이 지출된 상황이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통해서 비용을 아끼려다가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되고 가액과 벌금으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무시하지 못할 위법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관련 벌칙 조항 중, 즉 저작권법 제136조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1조 양벌 규정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쪽으로도 들어오는 많은 문의 중에서 도면 작업을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본인 노트북에 크랙을 설치해 회사에서 잠시 도면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141조의 양벌 규정 내용처럼 대표, 기업가에게도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별 불법 단속 트렌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2004년경에는 LSA를 근거로 무작위 대상 선정해서 공문 발송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SLR 프로그램으로 단속 시행을 확대해서 불법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SLR 프로그램 설명드린 것처럼 SLR 프로그램은 기존에 정품을 구매했던 구매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정품 사용자분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무작위로 선정하고 방문하는 방식의 단속이 이제는 점점 고도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세크사에서도 전담 부서를 꾸리면서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단속이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법과 대응책을 꼭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LSA 단속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LSA 단속은 정품을 사용 중이시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면은 무대응을 해도 되지만 비정품 사용 혹은 비정품과 정품 사용을 혼용할 시에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한 마이다스캣 정품으로 교체하신 후 감사를 꼭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주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직 SLR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LR 감사인데요. SLR 감사는 실제 단속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공문 발송의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 발송, 그리고 내용 증명 발송이 있고요. 대응은 정품 사용자 및 비정품 사용자 모두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비정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저희 쪽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LR 감사 공문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컨설팅 받아야 되며, 무대응하거나 컨설팅 없이 대응한다면 아까 실제 판결에서 보셨듯이 정품 가격에 약 15%를 더 붙여 이제 손해배상이 청구되겠죠. 따라서 SLR 감사 공문을 받게 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다스IT의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단속에 대한 해결과 함께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불법 단속 예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의 사진처럼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높고, 또한 단속에 걸릴 경우에 벌금 및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실제 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게 되고요. 이러한 불법 크랙의 사용, 단속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가 필수로 있어야 되겠는데요. 특히 소규모 사무실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IT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하나 공을 들자면은 A사 측에서 법무법인 통해서 사업장에 전화를 했는데 근무하시던 직원분이 본인이 지금 현재 크랙을 쓰고 있다라고 인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따라서 사무실에 반드시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를 배정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나도 예외일 순 없다. 주기적인 PC 체크. 내가 과거에 크랙을 설치했는지 아는지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사용 중인 CAD 라이선스가 정품 라이선스로 등록된 라이선스인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PC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정품 구매 인증서 및 구매 내역서 등의 서류 보관. 이게 단속이라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구매하셨던 라이센스 현황에 대해서는 꼭 담당자 통해서 보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이다스캣 정품을 사용하시면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예방 및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Q&A,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CAD, 불포타속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첫 번째 내용은 공문 받고 크랙 삭제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크랙을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PC에 해당 로고가 남기 때문에 삭제도 공문 단속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이다스 IT 쪽에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관련 내용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4 이전 버전은 라이선스 활성화가 안 되는데 설치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연구 버전 구입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14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윈도우 10이나 11에서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마이다스캣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버전 다 호환이 가능한 상태여가지고 저희 캐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도입하시면은 관련 내용들 저희가 한번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불포타소 웨비나 진행한 마이다스 IT 이동호 프로였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1899-9600번으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웨비나 기회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다스 IT의 이동호 프로였습니다.